다음으로 문제 19번. 한국은 1년 초에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 10만원을 수령하여 기계장치 20만원을 취득하였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내용용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 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그러면은 일단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정부 보조금 수령을 했대요. 정부 보조금 수령했으니까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가정을 하고, 정부 보조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10만원. 근데 이걸로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죠. 기계를 20만원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를 해야겠죠. 감가비를 지금 5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계장치 20만원을 5년으로 하고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니까 4만원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제가 감누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자산 차감을 할 때 이 감가비만큼 감누의 그 일정 부분, 기계장치의 일정 부분 정부 보조금으로 기계장치를 산 거잖아요. 지금 근데 비율이 기계장치 20만원을 취득했고 이 중에 절반이 정부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정부 보조금 감가비 4만원에서 50%니까 2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를 2만원 이렇게 차감하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장부금액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계가 애초에 20만원이죠. 이거는. 그리고 감누 보시면 여기 4만원이죠. 유형자산 차감으로 표시를 하고, 정부 보조금을 자산 장부가금액에서 차감한다고 했잖아요. 보조금이 10만원에서 2만원 줄었죠. 그러면 여긴 8만원이 남겠죠. 이렇게 하면은 BV, 북밸류, 장부가액이라고 쓸 텐데요. 이게 기계장치 장부가액이 그래서 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방식의 회계 처리를 할 줄 아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 장소의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적합법은 항목별로 적용한다. 맞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대신에 이 비용이 매출원가 혹은 기타 비용 둘 중에 하나로 그 구분이 되는 거는 다른데 어쨌든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 맞습니다. 4번. 도착지 인도 기준의 미착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도착지 인도 기준이니까 맞죠. 5번. 기초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같다면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는 항상 같게 된다. 일단 항상이라는 거 있으면 뭔가 의구심이 들죠. 틀린 것 같다고. 근데 일단 5번이 틀렸는데요. 왜 틀렸냐면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 아무리 기초 기말 재고 수량이 같더라도 그 기초랑 기말 그리고 기중에 매입가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월 1일이랑 5월 1일이랑 그 단위당 그 재고를 사온 그 원가가, 매입 원가가 다를 텐데, 그게 다르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을 적용한 매출원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1번. 1년 초 내용용수 종료 후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구축물을 50만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용수 종료 시점에 복구비용은 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된 할인율은 10%다. 구축물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1년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 전입액은 뭐 이자율 10% 5기간 단일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는 0.6209 있다. 이거 다 필요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잔존가치 5만원, 5년 정액법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5년 이후에 복구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회계 처리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50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러면 현금 나갔다고 보겠습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구축물이 50만 원이 아니고요. 구축물 가지고 여기 50만 원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물과 관련된 원상 복구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복구 충당부채 계정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이거를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여기 구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구 충당부채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복구 충당부채 어떻게 구하냐면 내용연수 종료 시점의 복구 비용은 10만 원인데 이 내용연수가 5년이잖아요. 근데 5기간 단일 금액의 현재 가치 10%로 한다고 했고 할인율이 그럼 0.6209 하면은 이게 10만 원 곱하기 0.6209 하면은 62,09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62,090원. 그러면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562,09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구충당부채는 그 사채, 흔히들 사채 그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랑 거의 유사하다.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말 일단 구축물의 감가상각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구축물 감가상각비 562090에다가 5년의 잔존가치가 있죠? 5만원을 빼고 정액법이고 5분의 1을 한 다음에 이거 월할 상각을 한다고 해도 1년 초니까 이렇게만 하면 나오죠.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비가 10만 2,418 이렇게 나와요. 감값이라고 쓰겠습니다. 감값. 이 418 그 감가상각 무계액이 나오죠. 똑같이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복구충당부채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10% 할인율 10%라고 했죠. 그러면 6209 했죠. 전입액 6209 이게 이자 비용 개념이에요. 이자 비용. 그리고 충당 복구 충당 부채 6209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면 나오겠죠. 감가상각비 102428 하면은 이 4, 5번 중에 있고 전입액 6209니까 정답이 4번이죠. 이 복구 충당 부채를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22번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의 재고자산에 대한 여기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매출원가는 이거 먼저 기말재고 수량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기말재고 수량. 지금 원가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선입선출법이니까 앞에 팔린 거에 대해서 원가를 곱하면 매출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말재고 수량부터 먼저 구해보면 기초재고가 100, 그리고 매입 50, 매입 150에다가 판매 30, 90, 140 빼면 되죠. 그러면은 이 100, 50, 150 하면 300이잖아요. 300. 에다가 30, 90 하면 120이고 140이니까 260이죠. 그럼 40개예요. 그리고 매출원가를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앞에 팔린 것부터 이제 매출원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100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11 그리고 50개 곱하기 20 이거 여기 150 매입을 했잖아요. 150에서 기말재고 남은 거 40개를 뺀 110개에다가 단위당 원가 30 이걸 곱하면 매출원가가 바로 나오겠죠. 이게 5,400원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3번이죠. 이거 뭐
선입선출 평균법을 통해 가지고 매출 원가 혹은 기말 재고 금액 구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3번. 한국은 1년 7월 1일 홍수로 인해 창고에 있는 상품 재고 중 3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은 소실된 상품 재고를 파악하기 위한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의 회계 자료이다. 이익률이,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일 때 소실된 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기초재고 6만원,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134만원이고 매입액은 126만원이다. 7월 1일 현재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 4천원이 있다. 이거 고려를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작을 어떻게, 이거 약간 처음에 푸실 때는 좀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항상 재고가 자산 문제가 나오면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순 매입액, 이거에다가 이거는 매출 원가의 기말 재고, 여기도 이걸로 기본적으로 푸시면 돼요. 이거의 시작을. 그러면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기초 재고 6만원, 그리고 단기 매입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매입액이 나와 있죠. 126만원. 그리고 지금 뭐 상품 재고 중 30%가 소실된 건데, 소실된 상품 재고에 구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역산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둘 다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XY를 일단 놓고요. 매출 원가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매출액 자료가 있죠. 매출액 134만원. 그 매출 원가 매원이라고 쓰겠습니다. 매원, 여기 X라고 놓고, 이게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이 134만원에다가 빼기 X인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0.25%, 25%잖아요. 그럼 0.25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매출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니까 매출 원가 X로 놓고, X에다가 0.25를 곱한 X가 매출 총이익이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역산을 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107만 2천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매출 원가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107 이렇게 나오니까 Y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죠. Y는 248 000 24만 8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창고에 있는 상품 재고 중 30%가 소실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운송 중인 상품 4천원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구하는 게 소실된 상품 재고액이니까 24만 8천원에다가 30%를 곱하는 게 아니고요. 24만 8천원에다가 지금 창고에 있는 게 아니라 운송 중인 상품을 빼야죠. 여기 4천원 빼고 여기다가 30%를 곱하면 되죠. 0.3. 이렇게 하면은 73,200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소실된 상품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원가에 대한 이익률, 이 금액, 이 조건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역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를 풀어서 기말 재고에다가 이 운송 중인 상품, 이 조건도 고려를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문제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계산한 총 매출액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식으로 또 하겠습니다. 단기 순매입 매출 원가 플러스 기말 재고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기초재고 5만원, 기말재고 3만원이죠. 그리고 단기 순매입, 어떻게 보면은 총매입 40만원에다가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다 빼야죠. 5천원 마이너스 2천원, 이걸 빼고요. 여기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지금 자료만 있잖아요. 매출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보면 매출 할인, 매출 운임, 매출 환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한번 역산을 하면 이게 매출 원가 X는 41만 3천원 이렇게 나오고요. 매출 총이익 있죠.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총 매출액을 구하면 되겠죠. 총 매출액은 Y로 놓겠습니다. Y에다가 매출 할인 빼고, 그리고 매출 운임은 차감을 안 해요. 이거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 항목으로 놓기 때문에 매출 차감 항목이 아니고요. 매출 환입은 매출 차감 항목이죠. 이것도 빼고, 그 다음에 이 41만 3천원 매출 원가를 빼야 매출 총이익이 나오잖아요. 41만 3천원 빼주면 이게 8만 원이 나오니까 이 Y를 역산을 해보면 이게 50만 6천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총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결론적으로 시작을 이걸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25번. 한국은 다음과 같이 액면가 1,000원인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하였다. 11월 10일 매각 시점의 붕괴로 오른 것은? 인데 이거는 이 1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이 11월 10일에 붕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취득, 이 금액이 단위당 금액이거든요. 950원, 50주 하면은 자기 주식 이게 47,500원이 나오고요. 현금 이라고 쓰겠습니다. 47,500원. 그리고 11월 5일 매각이잖아요. 자기 주식 20주니까 950 여기 자기 주식을 없애는 게 950 곱하기 20주 이만큼을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19,000원이에요. 19,000원. 그리고 현금으로는 970에다가 20 곱해야죠. 그럼 이게 19,400원이고 여기 차익이 있잖아요. 여기 잔액, 차변 잔액,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400원을 해줘야죠. 그리고 11월 10일이죠. 30주, 50주를 샀는데 20주 이미 팔았고 나머지 잔액 30주를 파는 거니까 자기 주식 없애야겠죠. 47,500원에서 19,000원 이걸 빼면은 여기는 28,500원 이 나오고요. 그리고 현금은 930원 곱하기 30주 하면 되겠죠. 이게 27,9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분이익, 처분손실을 어떤 식으로 하냐 먼저 보시면 되겠죠. 지금 28,500원 있고 27,900원이니까 차변 잔액이 600원 더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없으면 그냥 자기 주식 처분손실 600원 쓰고 끝내면 되는데 위에 처분이익이 있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걸 먼저 없애줘야 됩니다. 400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원 이렇게 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붕괴를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회계 처리를 해보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6번. 한국 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면서 현금 5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가 발생하기 직전에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은 각각 70%와 60% 있다.
상품 취득 거래가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품 거래대의 계속 기록법을 적용한다 라고 하잖아요. 일단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아셔야겠죠. 그러면 유동 비율은 기본적으로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이에요. 그리고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 분의 유동 자산에서 마이너스 재고 자산. 이렇게 하면 당좌 비율이 나오죠. 근데 지금 뭐 당좌 비율,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이 각각 뭐 70%, 6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를 하나로 예시로 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동부채 1,000원 있고 유동자산 70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70%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1,000원이고 유동자산이 700인데 그 중에서 재고자산이 100인 거예요. 그래서 당좌 비율이 60%였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회계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취득했어요. 상품을 1,000원에 취득하고 현금 500원. 그리고 나머지 3개월 이내에 지급했다고 하니까 매입 채무라고 쓰겠습니다. 매입 채무 500원. 그러면 이게 매입 채무는 유동 부채고 현금은 유동 자산, 상품은 재고 자산이잖아요. 물론 상품도 유동 자산이긴 하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해보면 되죠. 유동 비율이 어떻게 변할지 보겠습니다. 유동 비율부터. 원래 1,000원이었는데 매입 채무, 유동 부채가 늘었죠? 500원. 그리고 유동 자산은 상품은 1,000원 증가를 했지만 현금은 500 감소했잖아요. 그럼 유동 자산 총 증가분은 700에서 플러스 500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게 1,500분의 1,200이니까 한 80% 되고요. 그리고 당좌 비율 구해보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원래 700에서 100 이거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회계 처리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냐면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여기 위에처럼 500이 늘죠. 일단 500 느는데 여기에 상품 재고자산이 1,000원 늘었잖아요. 1,000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 밑에도 잘 보시면 밑에도 500이 늘잖아요. 매입 채무 이건 똑같이 늘죠. 그러면 이게 1,500분의 100이 돼서 약 6.67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유동 비율은 70에서 80이 됐으니까 증가고 당좌 비율은 60에서 6.67 됐으니까 감소죠. 증가 감소를 찾아보시면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27번 충당부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충당부채로 인식한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의하게 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되게 교과서 같은 내용인데 맞습니다. 2번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맞죠? 3번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아까 앞서 문제에서 복구 충당부채 이거 현재 가치로 평가를 했죠? 맞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회전이율이다. 회전이율 맞습니다.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한다. 이거는 고려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자산의 처분이익은.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28번 한국은 고객과 1년부터 3년간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계약 시 총계약 금액 2,000원이었다. 2년 중 용역 계약 원가의 상승으로 총계약 금액을 2,400으로 변경하였다. 용역 제공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이 인식한 2년도 용역 계약 손익은 진행률에 의해서 하고 진행률은 총 추적 계약 원가 대비 누적 발생 계약 원가로 산정한다. 다 나와 있죠. 단기 발생 총 추정. 진행률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이거
건설공사는 풀이 방법이 거의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도 용역계약 손익 구하는 거니까요. 진행률. 이게 어떻게 구하냐면 320. 단기 발생 계약은 그런데 총 추정이 16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0%고요. 이게 누적입니다. 누적 진행률. 그러면 여기 2년도 보면은 단기 발생은 880인데 총 추정은 2000이래요. 근데 누적이니까 320에다가 880. 이게 분 잘 들어가고 분 모는 총 추정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60%입니다. 누적 진행률은. 그리고 수익을 계산을 해보면 수익 20%니까 처음에 총 계약 금액이 2,000원이래요. 2,000원 곱하기 20% 하니까 수익 400이죠. 그리고 원가. 원가는 여기 발생한 거 320 하니까 이익은 80이고요. 이때 수익은 240으로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이 수익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60% 누적 진행률이 60%잖아요. 240 변경된 거에다가 60%를 곱하고 이 기존에 여기서 인식했던 수익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40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1040 이렇게 구할 줄 아시면 용역계약 손익은 금방 구하실 수가 있죠. 원가 여기 880 이거 써주면 됩니다. 880 그러면은 1040에서 880을 빼면은 160 나오죠. 이익이.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죠. 이거 건설계약 관련돼서는 전형적으로 풀이 방법이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서 풀이 방법을 아시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9번 1월 1일 유통보통 주식수는 만주고 1년도에 발행된 보통주는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는 월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월화를 한다는 얘기고요. 4월 1일에 무상증자 10% 실시하였다. 9월 1일 유상으로 신주 15%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라는 거잖아요. 일단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입금이 안 된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난 거니까 그냥 4월 1일에 무상증자한 거는 월할로 치지 않고 이거는 기초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초가 만주잖아요. 만주인데 여기에 10% 하면은 1000주잖아요. 이 1000주. 이게 12분의 12라는 것이죠. 이 타임라인으로 그렸을 때 이게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라고 치면은 12개월 동안 이 무상증자권은 이렇게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11,000주겠고 이 유상으로 신주한 거는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에 그 발행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9, 10, 11, 12니까 4개월이죠. 4개월. 그러면은 이 15%를 발행했다고 하니까 11,000주의 15%에 대한 그 신주 발행 분에 대해서는 12분의 4 이렇게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550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11,550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상증자는 기초부터 기산일로 잡고 유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니까 기중에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4개월 동안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한다 라는 걸 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3번 1년도 재무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1년도 매출액 구하는 건데요. 매출 총이익 자료 나와 있고 이 평균 재고자산 회전율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한 다음에 매출 총이익 역산해서 매출액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재고자산 회전율
5회라고 하잖아요. 5회.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거는 위에 분자가 매출 원가예요. 원가. 그리고 밑에가 평균 재고자산입니다. 평균 재고자산 10만 원 나와 있죠. 그럼 매출 원가는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매출 총이익이 5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매출액은 여기 매출 원가에다가 5만 원 더하면은 55만 원이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